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엊그제 열린 최상병 입법청문회 총평을 일단 해주시죠. 많은 사실관계들이 좀 밝혀진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현직 사령관, 사단장들이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었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는 거짓말한 것들이 몇 가지 좀 밝혀진 것 같고, 네. 그리고 상관들이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비겁한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도 좀 보여진 것 같아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명분과 당위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청문회를 보면서 또 국민들은 더 의혹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 예. 네. 자, 정말 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모든 화살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특히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네. 경찰에 넘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실토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국회 나와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다가 네. 대통령과 통화한 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아니 우리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동안 또 거짓말을 해왔는데, 네. 결론적으로 국회 나와서 아니 회수하라고 통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자, 이 왜라는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왜 감싸고 도는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임성근 사단장도 왜 자기를 이렇게 구하려고 한 건지, 문제없게 하려고 한 건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공수처 수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많이 나가보고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아니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 이렇게 구명운동을 김건희 여사한테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추측이고 상상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예. 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 같은 해병대 선후배랑 같이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포항에 가서 골프를 치자라는 네. 그러한 카톡의 내용까지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카톡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만약 이모 씨가 주도를 해가지고 포항에 가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 치고 같이 저녁 먹고 여러 가지 친교를 나눴다. 네. 그러면 이제 딱 임성근 사단장 완전히 거짓말했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그 카톡 내용이 실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포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골프도 치지 않았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을 갔으면 출입하는 그렇죠. 화면이라든가 또 식당 출입했던 그렇죠.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모 씨랑 네. 이모 씨의 휴대폰을 좀 압수수색을 하면 네. 어떤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수사 주체니까 네. 하루속히 좀 그분의 휴대폰을 좀 압수수색을 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포렌식으로 검증을 하다 보면 또 전혀 몰랐던 것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아마 휴대폰을 좀 이미 네. 좀 버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르게 그렇겠군요. 조치하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여기서 좀 이제 들어서. 휴대전화를 바꿔버리면 방법은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통화 내역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 현장에서 왜 네. 위에서 나를 지키려 하는지 네. 나조차도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청문회를 상징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뭐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거 아니야라는 게 하나의 추측이고 네. 또 하나는 김태호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 제1차장이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명박 정권 때 같이 근무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김태호 1차장이 구매운동을 한 건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네. 대통령이 처음 보고 받아서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단장을 처벌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건 누가 그럼 사단장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장은 좀 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대통령이 보고받고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내 지시사항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차관하고도 통화하고 장관하고도 통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저희들 추측의 영역이고 어쨌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자,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면서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없죠. 그건 더 쌓였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안 했고 네. 핵심 증인들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 차관, 사단장 이런 분들이 증인 선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00%죠. 네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뭐 최상병 특검 민주당 법안은 반대한다. 네.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발의를 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을 한다면 그건 우리 국민의힘이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를 들면 김재섭, 안철수 이런 분들도 최상병 특검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탈표도 없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이거 좀 지켜봐야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거부권 행사는 그냥 명약 관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24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네. 당대표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아버렸다. 예, 이 표현이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이 이런 것이다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아니냐 아니면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서 평론할 때는 완전 네. 끝장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반윤이 아니에요. 절윤이에요. 완전히 절규한 관계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 분 사이는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되길 좀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절충안이라고 대한변협 추천은 어떠냐라고 이제 대법원장 추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국회에서 원구성이 이제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양당 그리고 모든 당들이 모여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무난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법안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일방적으로 막 야당이 진행을 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마음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거부권 행사를 또 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네. 의혹은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그래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이 일들을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 결론이 관심사인데 네. 한 전 위원장이 지금의 당 대표는 얻을 것도 없고 주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이런 네.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7년도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고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 때 본인이 출마해서 배지 달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면서 네. 2027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서 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수순을 밟아간다. 예,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일각에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 정당이 어떤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전당대회 하는 꼴을 보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민생을 어떻게 살피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잘 받들어서 민생 경제를 챙길지 그런 것들이 주요한 화두와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너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졌지 나는 가깝거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민들은 이런 전당대회 한심하다고 보시겠죠.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정말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살필지 보다 더 큰 담론을 갖고 후보들끼리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이제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떠밀려서 한 거예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도 네.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예. 혹시 그거 아세요? 일요일 날 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합니다라고 하면서 네. 그 출마 선언을 하는데 4분 걸렸어요. 4분. 그러니까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밀었다고 보십니까? 윤핵관들이 떠미른 거죠. 네네. 용산에서 떠미른 거고. 예. 지금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후보들이 없다.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당신이 좀 총대를 매주쇼. 라고 강하게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왜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희룡 장관은 출마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많은 분들에게 나는 윤상현 의원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 네네. 순례길 예약까지 해놨어요. 예. 그 외국에 나갈 곳까지 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을 보면 네. 거절할 수 없는 쪽으로부터 부탁이 들어온 거겠죠. 예. 용산에서는 또 윤상현 의원이 좀 약하다고 보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로 떠올랐는데 왜 갑자기 친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돌아섰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우리 편일까? 우리 말을 잘 들을까? 네. 우리랑 호흡을 맞춰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나경원 의원 혼자만 출마를 하면 예. 와 이거 1차에서 끝날 수가 있겠는데? 이거 한동훈 장관이 그냥 1차에서 당대표 되는 거야? 네. 안 되겠다. 후보를 좀 더 많이 내서 표를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결선 가서 막판에 대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원희룡 장관을 좀 출마시킨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힘겹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친윤 쪽에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예전을 돌아보면 많죠. 당대표 선거 때 이제 나경원 의원을 거의 주저앉혔잖아요. 이런 상황 돌렸잖아요. 번복되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은 속으로 뭔가 와신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출마 선언할 때 저는 개파도 없고요. 어디 특정하게 따르지도 않겠고요. 우리가 대통령실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가요. 그러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앙금은 다 씻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여러 가지 뒤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 국민의힘 당대표 가능성을 말씀하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퍼센트지로 확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1차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1차에서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5%?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27%? 나경원 의원은 한 20% 내외? 윤상현은 한 3에서 5%? 이 정도 돼가지고 결선 가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한 55% 정도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또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장성철 너는 맨날 틀리냐 이런 또 박제돼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또 어쩌다 맞아 떨어지면 장성철 떠오르는 정치계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이미 떴다가 지금 지고 있어요. 또다시 뜰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해석을 해보면 1차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여당 대표가 되더라도 혁신에 대한 비전 또 민생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국면에 대한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맞습니다. 여당 전당대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총선 민심을 반영을 해서 당을 바꾸고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정치개혁 하려고 하는구나, 민생을 좀 챙기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죠.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재명 당대표 참모라면 연임하라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재판을 지금 4개를 받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이건 거의 당무를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만약 하나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원 배지 하나 갖고는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좀 당대표를 함으로써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배경으로 그걸 보호막으로 좀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데 당대표직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순전히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저는 당대표 당연히 연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평의원보다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좋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누가 되더라도 저 지도부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허약한 지도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상당히 좀 갈등과 대립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누가 되든 그냥 상관이 없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당을 한번 제대로 개혁을 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생 경제를 더 챙기게 되면 국민들이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누가 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그 국민적인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또 정교하게 알기 쉽게 역시 오늘 또 기대치에 맞게끔 잘 말씀을 해주신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